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드디어 오늘 다저스와 보스턴, 미네소타의 트레이드가 최종 완료됐습니다. 이번 트레이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지난 5일이었는데요. 보스턴이 미네소타로부터 받기로 했던 브루스다 그라테롤의 의료 기록을 문제 삼으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일단 시간도 더 걸리고 기존 트레이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저스와 보스턴, 미네소타의 트레이드가 최초의 원안에서 어떻게 변했고 각 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트레이드 원안은 옆에 보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저스가 무키 배치와 프라이스 그리고 프라이스의 연봉 보조로 4,800만 달러 가량을 받고 대신에 알렉스 버두고와 미네소타에 마에다를 넘기고 그 대신 그레트로를 보스턴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낀 미네소타는 그라테로를 마에다로 바꾸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스턴이 그라테롤의 기존 의료 기록을 문제 삼아서 선발 투수감이 아니라면서 미네소타에 추가 유망주를 요구했죠.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블룸 단장보다는 구단주 또는 구단 경영진 중에 최상위권이 개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이 클레임을 건 시점이 그라테롤이 아직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실무진 중에서 그라테롤이 최근에 몇 이닝을 던졌고 어깨 부상 때문에 지난해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고 스카우트들의 평가에 따르면 불펜 투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특히 블룸 단장은요. 이걸 몰랐을 사람을 생각해 보면 구단주 또는 구단 최상위 간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면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풀리고 그제서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단 최상위 간부가 최종 결재를 미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 거래를 아예 물러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팀의 실무진은 아마도 열심히 절충안을 찾아봤을 텐데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옆에 보이는 자료죠. 우선 다저스가 배치와 프라이스를 받고 프라이스의 연봉 보조인 4,800만 달러도 받고 버즈고를 넘기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이 원래 받기로 했던 그라테롤을 문제 삼으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자 그라테롤 대신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다저스의 유망주인 지터 다운스와 코너 웡을 보스턴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보스턴은 그라테롤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추가 유망주를 요구함으로써 다저스로부터 그라테롤 대신에 지터 다운스와 코너 웡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저스는 동시에 미네소타와의 트레이드 판을 아예 키워서 원래대로라면 미네소타에 마에다만 넘겼었는데 추후 지명 선수랑 현금 1,000만 달러를 줍니다. 그 대신 그라테롤과 루크 레일리 올해 신인 드래프트 67번째 픽을 얻어서 유망주 손실을 벌충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트레이드가 원안에서 변하면서 최대 피해자는 에인절스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삼각 트레이드가 변한 여파로 삼각 트레이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다저스와 에인절스의 추가 트레이드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저스는 피더슨과 스트리플링, 유망주인 앤디 파에스를 에인절스에 주기로 했었고요. 반면에 에인절스는 유틸리티인 랭히포와 팀 내 탑5에는 들지 않는 유망주 한두 명을 다저스에 주기로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평가는 다저스가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다저스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겠죠. 반면에 에인절스 팬들 입장에선 기대했던 트레이드가 무산됐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만 하죠. 그냥 여론에 따라서 다저스가 변심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랬을 때 다저스 입장에선 우리도 원래 하려고 했었던 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서 추가 유망주 손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또 뭐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요약하면 옆에 보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원래 트레이드 평가에서 각 팀별로 약간씩 평가가 달라지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저스는 원래대로라면 유망주 유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스턴에 지터 다운스와 코너 웡을 내주게 됐잖아요.
지터 다운스는 MLB.com 기준으로 전체 44위인 아직 만 21세밖에 안 된 유격수 유망주입니다. 지난해 상위 싱글 A와 더블 A에서 24홈런, 24도루를 하면서 평가가 엄청 상승했죠. 특히 선구안과 컨택이 약점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 많이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다저스에서는 시거랑 럭스가 있다 보니까 자리가 약간 애매해서 중복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엉은 만 23세인 포수 유망주인데요. 지난해 다저스 팀 내에서 28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수치곤 발이 빨라서 2루랑 3루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선 반스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사실 성적 자체는 타율 2할 8푼 1리에 24홈런 82타점으로 지터 다운스와 성적이 비슷했는데 평가가 천지차이잖아요. 그 이유는 나이가 2살 많고 스윙 메커니즘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저스에서는 키버트 루이스라던가 메이저리그에 있는 윌 스미스 때문에 포수 자리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건 다저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 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유망주인 것은 확실합니다. 당연히 보스턴 입장에선 그라테롤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선수 대신에 이 둘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이득이죠. 그런데 모양새가 살짝 좋지 않았잖아요. 체면도 살짝 구겨졌고요. 이런 점들이 팬들로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다저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리드먼이랑 이 다저스의 프런트들은 유망주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아쉬웠겠죠. 그래서 이들은 미네소타와의 트레이드에서 아예 판을 키워버렸는데요. 우선 보스턴이 받기로 했던 그라테로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10,000,000를 주고 추가 유망주까지 넘기는 대신에 예전에 미네소타로 보냈었던 루크 레일리와 올해 드래프트 63번째 지명권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라테로는 올해 기준 MLB.com 전체 83위 유망주입니다. 그라테롤 하면 생각나는 특징은 역시 100마일을 웃도는 싱킹 패스볼이죠. 거기다가 마이너 시절에는 슬라이더 평가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인지업이 좋지 않고 100이닝을 넘긴 적도 한 시즌밖에 없어서 선발 투수로 정착하는 게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보스턴의 거절 사유였고요. 하지만 그라테롤은 망해도 불펜에서 필승존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이고요. 불펜이 약한 다저스로서는 지터 다운스보다 어쩌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유망주죠. 루크 레일리는 지난해 트리플 A에서 어쨌든 3할 타율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샘플 사이즈도 너무 적었고 만 24세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직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유망주입니다. 역시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올해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67번째죠. 올해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는 역대급 풍년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명권에는 $10,000,000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래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패키지를 미네소타에서 받아오면서 다저스는 유망주 손실을 최대한 벌충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미네소타는 마에다를 받는 것은 똑같고 여기에 더해 경쟁 균형 픽으로 얻은 드래프트 지명권을 $10,000,000 받고 판셈이 됐습니다. 루크 레일리는 추가 보상 유망주로 받아낼 거고요. 이건 사실 돈 없는 구단이 내릴 수밖에 없는 선택이긴 한데 팬들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기존에 원래 가기로 했던 선수들을 더해서 이번 트레이드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저스는 무키 배츠와 프라이스를 영입했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전력을 상승시켰습니다. 게다가 프라이스의 연봉의 절반을 보조받아서 프라이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쓸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죠. 원래는 버두고로 막으려고 했는데 추가 유망주 손실이 생긴 거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로부터 그라테롤과 추가 지명권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유망주 손실을 최소화시켰죠. 물론 뭐 $10,000,000를 주기는 했는데 이 정도의 금액과 이로 인한 사치세는 다저스 같은 빅마켓 구단한테는 사실은 큰 부담까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큰 틀로 봤을 때는 기존 트레이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공적인 트레이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배츠 재계약이 어려웠잖아요. 거기다 더해
프라이스까지 처분했습니다. 프라이스의 연봉 보조를 하긴 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4.7세 기준선에서 3천만 달러 이상 연봉을 한참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버두고랑 그라테롤만 받더라도 성공이었는데 버티기 신공을 발휘해서 모양새는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라테롤보다 살짝 평가가 높은 지터 다운스와 거기에 더해 코너 1까지 얻어냈습니다. 당연히 보스턴 입장에서도 이득이죠.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미네소타는 원한대로 시즌 초반에는 선발 투수를 붙박이로 고정시킬 수 있고 후반기에는 여차하면 불펜으로도 쓸 수 있는 마에다를 데려왔습니다. 마에다의 연봉 굉장히 저렴하죠. 미네소타 같은 스몰 마켓에는 정말 딱 맞는 선수입니다. 그라테롤이 나가는 것은 뭐 원래 정해져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살짝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는데 경쟁 균형으로 얻어낸 상위 픽을 1,000만 달러에 판 것은 뭐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팬들로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반면에 다저스 입장에서 1,000만 달러는 아쉽지 않은 돈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드래프트만 잘한다면 다저스는 이번에 뭐 원석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저스, 보스턴, 미네소타의 트레이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짧긴 했지만 그 사이에 껴서 손해를 본 에인절스의 얘기도 했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